연결 창구를 만들어놨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미국 상무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이 조금 좀 재미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매우 생산적이었고 미중 관련해서 더 많은 소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상무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뭐 의사소통이 되었는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상무장관이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이 너무 위험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할 수 없다,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현재 중국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지 않으면서 안보 관련해서는 여러모로 이제 합의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미국에게만 생산적인 여행이었다라고도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그 앞에서는 뭐 얘기 잘 하고 와서 뒤에서 이제 러몬드 상무장관이 기자들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이제 욕하고 이런 형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아직은 그렇게 좀 난항이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좀 낮아요. 자, 다음 소식은 뭘까요? 네, 다음 소식은 사실 오늘 중국 관련해서 여러 지표가 발표되기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언급드리긴 했지만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관련한 지표가 발표되기에 앞서 오늘 악재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쪽에서 중농 신탁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구이 위한 혹은 부동산 관련한 신탁이 요즘에 어렵다라는 얘기 몇 번 제가 전달을 해드리긴 해드렸었는데요. 이 중농 신탁의 모기업이 문제는 중국에서 가장 커다란 그림자 금융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실 그림자 금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사실상 은행이 제공할 수 없는 레버리지 상품들이나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을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 은행의 규제를 벗어났지만 은행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품의 커다란 축을 담당하게 되는 기업들이 바로 이 그림자 금융 기업들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농 기업이 최근에 부동산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받고 자신들의 채권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기도 했지만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중문 신탁에 관련해서 두 개의 회계팀에 부탁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 중농이란 신탁의 대주주가 징웨이가 상패를 했다라고 결정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골드, 부분들 매수 관련해서 신호 중국 발생. 내부에서도 위기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의 그림자 금융 위기가 확산되는 움직임들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부양책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채권과 관련된, 그러니까 채권이 디폴트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풀린다, 안 풀린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고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기업 이야기도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회사들 관련해서 의견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 웰스파고에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하지만 목표가도 이제 같이 유지를 하기로 했다. $500로 유지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TXN 관련해서 번스타인에서 중립 의견으로 매수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기도 했고요. 목표가가 $145로 유지를 했다라는 발표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TXN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업용 계산기를 이제 보통 만드는 곳인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제 그런 쪽도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매수 의견에서 중립 의견으로 하향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투자자들의 의견이 조금 조정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 시즌 거의 다 끝나긴 했는데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유명한 기업이 실적 발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업들 몇 가지의 실적 발표가 있어서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많은 민주식과 연관이 있는 추이의 어닝이 오늘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세일즈포스의 어닝이 발표가 되는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어제자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보안 기업들에 관련된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이번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그런 부분들을 집어 던질 수 있을지가 좀 여러모로 주목이 기추가 되는 바이고요. 그리고 세일즈 포스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최근 들어서 내부자 매도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의 회장 겸 CEO가 41억 7천만 원어치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기도 했었던 등 최근 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악재가 있기도 했었는데 과연 오늘의 어닝이 어떻게 발표가 될지 개인적으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미국 시장 개장되니까요. 개장 직전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그 고용 지표가 한 가지가 발표가 됐었고 구인 이직 보고서, 졸투 보고서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말 활활 타오르던 경기 그리고 활활 타오르던 고용 시장이 이제 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는 신호를 줬잖아요. 우리가 글로벌 라이브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그 지나가는 말로 많이 전해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3분기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던 개시했습니다. 그 저축액이 모두 다 예, 장이 개시됐습니다.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직접 눈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전에 한번 화면 보시면 이 표가 뭐냐면 지금 이게 밑에 보이는 요렇게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게 천천히 올라가는 이 선 있잖아요. 그게 그냥 평상시에 별일 없으면 미국의 저축률입니다. 그러다가 팬데믹과 함께 저축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초록색 면적이 얼마나 초과 저축을 했는지 총 금액 규모입니다. 이 총 금액 규모가 2조 1천억 달러 정도고, 그리고 이 아래에 보이는 이 선, 그러니까 초과로 저축했으니까 초과로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초과 지출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빨간색 면적입니다. 이 금액 규모가 이 면적이고요. 이게 1조 9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2조 1천억 달러 정도의 그 저축을 했었다면 지금 쓴 금액이 거의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고,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는 3분기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에는 쓸 돈 다 쓰겠는데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면 경기가 악화되는 거냐 안 좋아지는 거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과열됐던 소비로 인한 물가,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열됐던 소비로 인해 발생했었던 이 그 공급난에서 발생했었던 물가의 상승률, 그리고 서비스에서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소비가 거의 다 이루어졌기 자, 때문에 다시 그럼 3분기 한번 이후부터는 그런 설명드리자면요. 소비가 좀 꺾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자, 물가에서 좀 지금 꺾일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자, 이런 요런 상황.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5분봉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에요. 좋아지기 지금 시작하는 내려왔다가 지표가 반등을 이제부터 주고 시작일 다시 수 한번 있다. 내려올 수 있는 시작일 수 있다. 이 그런 정도의 어떤 의미로 좀 보시면 될것 모양의 같습니다. 그림이 이런 가운데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 증시가 개장을 상황이고요. 했으니까요. 개장 최악의 후반 상황은 살펴보도록 이 하죠. 410을 자, 오늘은 딛고 사실 그 또 한 번 장 추세를 출발하기 주는 직전에 거예요. 미국 지수 최악의 선물은 상황은 이 초반에는 410 원래 안 라인을 좋았습니다. 지지하고 미국 지수 선물은 계속 쭉 마이너스권을 이렇게 다시 기록했었어요. 한번 가는 건데요. 아무래도 어제 그럴 확률보다는 올랐던 것에 그죠, 대한 추세를 다시 맞고 이렇게 섹션? 밑으로 내려오는 이좀 지수 그런 선물에서 그림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ADP 민간 고용 조금 좋지 발표되고, 않은 상황이 지금 그리고 그죠 2분기 GDP 벌어지려고 수정치가 지금 그러고 발표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지수를 여기서 상승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는 끌어올리고 거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기다리고 나스닥이 있는 그런 0.15%, 상황이다. 이렇게 다우가 보시면 될 것 0.18, 같아요. S&P 500이 0.14% 정도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의 경우에도 사실 속보치, 그러니까 GDP는 원래 속보치, 그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속보치가 2.4%가 나왔었고 이번에 수정치가 발표가 된 게 2.1%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속보치보다 경기가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니네 라는 것 때문에 상승으로 반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ADP 민간 고용도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지 않네,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네라는 것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시장에는 약간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맵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4% 정도 올랐던 엔비디아는 오늘도 크게 올라가고 있네요. 엔비디아는 구글과의 파트너십이 확대된다는 뉴스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애플의 경우에는 사실 그 추정 보도로는 9월 13일에 아이폰 15를 론칭할 거라고 나스닥 이제 매도 추정 신호 보도들이 발생. 나왔었는데, 어제 공식적으로 애플이 기자들에게 초대장을 뿌렸습니다. 그게 9월 12일이고요. 그래서 아이폰 12는 이제 9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인데, 아이폰 12 발표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는 좀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7% 넘게 엄청 급등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약간 좀 빠지기 시작했었는데 실제로 지금도 약간 뭐 장 초반에 움직이면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 보이고 있고 뭐 존슨앤존슨, 일라이렐리, 머크, 에브비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이게 메디케어에 포함되는 약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몇 가지 종목별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 움직임에서 자, 먼저 HP 한번 보도록 하죠. HPQ. 자, HP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프린터 만들고 나스닥 PC 매수 신호 만들고 뭐 발생.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기업 자체가 이슈가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실적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출이 9.9% 역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예상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었거든요. 이익은 다행히 순이익, 매출은 그랬고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긴 했지만 여전히 S&P PC와 매수 신호 수요가 발생.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 9%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사실 뭐 이걸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요즘에 뭐 반도체가 상당히 좋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레거시 반도체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겁니다. PC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PC에 뭐 H백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레거시 반도체들이 계속 들어가고 프린터에 뭐 들어가겠어요?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초고성능 반도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레거시 반도체들은 여전히 부진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나스닥 SK 하이닉스 매도 굉장히 신호 좋고 발생. 하지만 HBM 이거는 정말 뭐 지금 비중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원래 예전에는 이게 비중이 되게 적었었어요. 근데 여전히 레거시 쪽은 부진하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S&P 전에 안 그래도 매도 저는 신호 그 발생. 유사남님께서 그 얘기 전해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보죠. 이건 제가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안 그래도 유사남님께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그 먼스타인의 투자 의견이 중립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랬잖아요. 레거시는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겁니다. 레거시는 반도체가 레거시가 있고 이제 그 고성능 반도체가 있잖아요. 레거시는 지금 여전히 재고도 많고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서 한 가지 보여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그 세일즈포스도 이제 오늘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니까 세일즈포스도 한번 그럼 오늘 움직이면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CRM이라는 그 티커를 쓰고 있습니다. 선물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뭐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저기 회원 가입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주소 적고 이런 걸 요즘엔 다 그 패드로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 CRM입니다. 그래서 CRM은 이 기업들이 고객 관계 관리를 할 때 쓰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는데 일단 그 시장 예상치만 보면 주당 순이익은 60% 증가하고 매출은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10.5% 증가하면 이건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분기에 11% 성장했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1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이라고 해요. 만약에 11% 성장하면. 근데 이번 분기 성장률에서 10.5%면 10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장률을 또 기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좋은 그건 아니라고 해요. 일단 시장 예상치가 이런 거라서 시장 예상치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 긍정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약간은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염두하시면서 8월 1일부터 가격 인상이 나스닥 있었는데 이 가격 매수 신호 인상은 발생. 다음 분기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짚어봤고요. 유선남님 부족한 부분 좀 채워주시죠. 선물 매수 지금 주문이 지금 접수되었습니다. 시장 맵을 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다들 마이너스로 가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빅테크주들 위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어저께 기준으로 제가 어느 정도 장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악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저께 실질적으로 장이 다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와중에 제약회사들은 오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오늘은 반대로 오늘 시장 쪽에서 빅테크들 쪽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헬스케어주 쪽은 좀 변함 없이 지금 잘 가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빅테크주들 위주로는 굉장히 잠잠한 상태로 오늘 변동성 별로 적게 사실상은 진짜 비농업 지수가 노동부의 비농업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준위원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위원들의 실질적인 S&P 포지션은 좀잘 매수 알고는 신호 없지만 최근 발생. 나왔던 여러 지표들을 봤을 때 굳이 연준 쪽에서 위험을 높여가면서 사실 이번에 연준위원 혹은 파월에 했던 이야기를 좀 빌려서 좀 들어보면은 굳이 위험을 안고 긴축을 오버해서 할 리스크를 안고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9월 달에는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올리게 되더라도 아마 다다음 달 혹은 11월 혹은 12월 달에 미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1차 저도 총자리는요. 말씀 듣고 이제 뭐 여기 시작을 보니까 그 10년물 376자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위에 계속 안정적인 378자리에서 주려고 지금 4.10%까지 또 약간 청산을 떨어지고 갖다 있는 놨는데요. 과정이라서 또 기어 뭐 올라가네요. 초반에 약간 변동성은 있겠지만 자,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만은 않고요. 조금 기다려 보고요. 내일 발표되는 PCE 지표 5일 그리고 매수 내일 신호 모레 발표되는 발생. 비농업 고용 이걸 봐야 된다는 경계 심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 초반 분위기는 일단 그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유선남님? 아유,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장중에 펼쳐지는 나스닥 이야기들은 저희가 또 매도 내일 신호 이 시간을 발생.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대화창에 이제 유선남이 아니라 유식남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골드 많이 매도 신호 올랐잖아요. 어제 발생. 많이 올랐고 여기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잠깐 초반 분위기는 그럴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경계심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PC도 있고 비농업 고용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가운데 올라가는 거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올 테니까요. 내일도 어디 가지 마시고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자, 내일도 어디 가지 마시고 내일도 재밌는 내용들 많이 준비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S&P 매도 신호 발생.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허리케인이 왔던 그 당일날은 좀 위험했지만 시간 지나면 주가 회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자, 여러분들 나스닥 끝났기 때문에 매수 신호 지금부터 발생.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꾹 태운 김 눌렀다는 거 고맙습니다. 그쵸? 살 걸 팔 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생각이 잘 안 나요. 제가 이제 그런 조금 최근에 심해진 게 좀 느껴집니다. 위원님과 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인사를 대충 나눠볼게요. 높아심 생각 안 났지만 S&P 매수 신호 발생. 그렇죠. 걸어서 입장에서 보면 ETF 주체가 답이죠. 답은 맞는데 뭐 돈 버는 건 좋습니다만 일단은 뭐 다른 것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저같이
생각하면 망하죠. 제가 2000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리딩 다닐 때 제가 영업부장으로 재직 당시에 2010년도에 제가 보고서 하나 내요. 보고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HTS 이제 그 폐쇄 보고서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냈을까 아마 최초일 거죠 국내에서 HTS 없애자라는 거였는데 영업부장이 냈죠 그걸. 근데 그게 통과될 뻔했어요 실제. 왜냐면 제가 적은 보고서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개인들이 실패 원인이 너무 잘 만들어진 HTS가 문제가 아닌가. 너무 자세히 너무나 국내 HTS는 자, 1호 378에 청산 대기하고 있고요. 현지의 거에 비하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보면 매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냈고 그다음에 진짜 우리 오너께서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고민하다가 회사가 망했죠. 그래서 이제 어쩌지 하다 이렇게 왔는데 하여간 저는 지금도 주장을 많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주식을 경제를 배울 때 MTS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그런 전직 때문에 약간씩 그런 거 되게 싫어요. 투기적인 걸 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숙제 답 생각 안 나요. 연필씨 굴린 거요? 그런다고 생각나겠습니까? 네. 안 나겠죠? 안 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시면 안 돼요. 네.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자 나가죠 피디님? 화면 나가죠? 예 나갑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여드립니다. 새로운 불마켓 아직까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섣부리 주식 파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한테 대한 비판이 많죠. 맨날 사라고 그러냐 맨날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냐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뭐 아주 우리가 그 작은 기업들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에 돈을 버는 기업들은요 결국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 아닌가 싶어요. 엔비디아는 어제까지 사상 최고 찍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다 본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 보유하신 모든 분들이 본 거기 때문에 장투가 저거는 정답이라 보기 때문에 약간 고려해 보이지만 제 주장이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아까도 보여드린 건데요.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야 얼마 만에 보는 그림입니까? 그래서 S&P 500이 딱 올라왔기 때문에 50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느낌인데 아까 이사님 말처럼 이 정도 갖고 만족하면 안 되겠죠? 또 섣불리 좋아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이 올라온 큰 양봉의 모습 보이십니까? 불쑥 올라온 모습 불끈불끈하죠? 예, 힘이 느껴집니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 똑같이요. 나스닥도 올라왔죠? 예, 힘이 느껴지죠? 불끈불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다 기분이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가면 좋은데 글쎄요. 아마도 이렇게 큰 폭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니까요. 강보합도 좋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일자리 수 1인 이건 졸트 구인 및 이지 보고서 구인 건수인데요. 총 구인 건수가 높았을 때 1,200만 건. 어제 아마 전망치가 900만 건 됐죠. 아마 900만 건 초반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웬걸 882만 건 나왔죠. 확 줄었어요. 근데 이게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다. 그러니까 점점 이거 고인 지표가 나빠지는 겁니다. 나빠지고 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인당 일자리 수가 역시 1.5개로 줄었다. 높았을 때 이 두 개였어,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가는 과정이었는데 1.5개 줄었기 때문에 점점 공시표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준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였던 민간 공시표 같이 보겠습니다. 민간 공시표 역시 전월이 32만 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7만 건 나왔기 때문에 점점 빠지고 있던 것도 보여드리고요. 사실은 이렇다고 해서 고용지표가 못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요일 나오는 고용지표가. 그래서 노동부 고용지표 다른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달리 보시면 좋은데 일단 추세는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전망치 20만 건이었으니까 그래도 18만 건 이하가 나오겠네 싶었는데 나왔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뭔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급여도 같이 보시게 되면요. 급여가 두 가지인데요. 위에 있는 게 체인저, 이직자 하는 분이죠. 이거는
약 10.5%까지 빠져 있다. 급여에 대한 성장률이 많이 빠져 있는 골드 모습 보여주고 매수 신호 발생. 스테이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 역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졌고 완만하지만 급여에 대한 상승까지 약간은 둔화되고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저희야 뭐 우리 법인은 뭐 워낙 급여가 없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상관없죠. 우리 이사님도 고생이 많으시고 언제쯤 이런 걸 같이 공유해 볼까? 급여가 얼마나 올랐네 내렸네 해볼까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희는 대려 저희는 작년에 30% 삭감시켰죠. 전부 다 급여를 삭감시켰고요. 굉장히 허덕이는 법인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안 믿는데 그거는 제 얼굴 보니까 안 믿는 거고요. 후덕하니까 그게 실제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임금이 좀 약간의 성장이 둔화가 되게 되면 역시 뭐 물가도 나빠지고 하면 파월이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금리를 나중에 또 만약에 이제 금요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만약 금요일날 고인지표 못 나와버리면 파월이 금리 결정할 때 데이터 요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어떤 파월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케인 얘기인데 허리케인요. 여기 나오죠. 이안. 작년 9월에 왔던 태풍이었죠. 허리케인인데 이때요. 엄청나게 컸어요. 피해도 많았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3억 달러. 1130억 달러. 1130억 달러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130조 원 정도. 원화 기준 피해가 나왔던. 근데 아직까지 그게 수혜 복구가 안 됐거든요. 또 한 번 왔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 사실은 이달리아가 원래 카테고리 3였어. 3였는데 지금 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미국 현지 시간 밤으로 기점을 해서 약간 약해지지 않을까 전망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원래 허리케인 기사를 속보에 넣을까 하다가 아유 좋은 것도 아닌데 뭐하러 넣습니까? 안 좋은 기사니까 뺐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게 뭘 중요하냐? 그래서 장이 올라갔다는 거냐 빠졌다는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허리케인 중요한 허리케인이 온 다음에 그 다음 날 주가에 대한 리액션을 보시게 되면 미디엄 값이 0.32%로 괜찮았다,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보여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많이 빠진 적도 있었다. 이한때 많이 빠졌죠. 이한때 2.1% 빠지 않았습니까? 있었으니까 사실 빠져도 피해가 크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는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의외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디엄 값이 1.22%이기 때문에 역시 허리케인 가지고는요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을 이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강한 부분이 어떤 재해, 그 다음에 어떤 테러 되게 강해요. 미국 주식은. 어떤 분들은 걱정이 많고 장이 빠지는데 이런 거 금방 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미국 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요 실적이다. 그것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MS가 어디 준가요? MS? 잠깐만 이건 제가 풀어드려야죠. MS 여러분 혹시 저 모건스탠리가 어디 준 줄 아세요? 모건스탠리. 아 참. MS가 어디 주예요? 모건스탠리 심볼이죠. 심볼 모건스탠리. 여러분들 이렇게 웃음이 없어요. 미시시피네요. 예? 미시시피. 미시시피? 미시시피 주랍니다. 미시시피 주. 그러네요. 단어가 되는데요. 모건스탠리 농담이고요. 진짜 믿으실까 봐 걱정인데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으로 1818. 자, 이 443 자리는요, 매도를 한번 참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443 자리는 4시간 봉의 상단 자리거든요, 여기가. 물론 치고 갈 수가 있습니다만, 이 443 자리는 한번 매도를 하실, 이제 4시간 봉의 요 상단 자리의 저항 자리예요. 4시간 봉의 추세선 상단에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쉽게 막 뚫리고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443 자리는 한번 매도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 봅니다. 하지 말자. 덮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제가 항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 경고를 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요. 오늘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1,800원의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싶으신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사님의 주옥 같은 매운맛 보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하는 방법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1,800원 이벤트가 있는데 요걸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바뀔 때 이걸 파란색 바뀔 때 누르시면 이런 쿠폰이 보이고 다운 받고 결제하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 요거. 최근에 얼마나 부진하면요. 네이버가 이렇게 막 밀어줘요. 기사 곳곳에 심어줍니다. 뭐 매운 돈 되는 기사 보이고 주도주가 이게 네이버 본문 여러분들 본문에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 프리미엄이 우리 컨텐츠가 막 밀어주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도 좋은데 너무 안 늘거든요. 딱한 거야. 진짜 딱하고 막 뭐 1,800원 뭐 이상한 뭐 용원 2818 이벤트 한다고 해도 절대 안 느니까 막 넣어준 거예요. 넣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늡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가 진짜 짜증내고 있는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뭐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 적다 보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저희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조금만 더 밀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까지 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프리미엄 컨텐츠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 끝내고 다시 한번 시작을 봐서 한번 장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지금 사이트가 보이죠? 피디님? 지수 봅니다. 다우 지수 0.46%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나스닥 0.33% 올라갑니다. S&P 500도 역시 0.37% 올라갑니다. 오늘도 3대 지수가 좋네요. 좋아죠? 제가 얘기한 대로 가죠. 지금 그렇게 돌아갑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맵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맵은요. 애플이 1.13% S&P 올라갑니다. 매도 신호 발생. 강보합 정도. 우리의 주도주에 있는 알파벳과 아마존이 강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구개나이기 때문에 구개졌죠. 약간 구개진 모습인데 1.16% 빠집니다. 약간 구개진 거, 이 정도 구개진 거죠. 구개진 것도 아니죠.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좀 보여드리고 나머지들은 의외로 녹색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계속 분위기가 좋은데요. 월말 가서 이제 이럴 같았으면 진짜 좋아졌어야지. 이제 와서 뭐 시장 하락을 다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 왔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도 어딥니까? 그래서 보시고 일단은 9월도 별로 통계가 안 좋기 때문에 9월까지 이어지는 시장 자체를 8월달, 9월달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별개가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9월까지 시장이 별로 재미없는 걸로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8월에 많이 올려놓고 많이 회복해놓고 9월을 맞이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얘기해. 애호망님 오늘 열일하시네. 애플 오늘이 막차다. 오늘 막차일 것 같은데요? 주가 많이 올라오니까. 애호망도 보이고 우리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잠시 후에 끝나고 받을 거니까요. 그때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워낙 기다렸던 안동 의사의 브리핑 같이 보겠습니다. 예. 하면 되나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 보고. 누가 엔비디아 좀 말려주세요? 엔비디아가 왜 말려야 되죠? 젖은 겁니까? 엔비디아가 젖었습니까 지금? 말릴 필요 없습니다. 못 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젖지 않았습니다. 말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젖으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마이크 끄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그 다운그레이드는 좀 약간 내용이 좀 그래요. 그래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향후 너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S&P 세워서 매수 신호 발생. 거기에 자본 지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비싸다. 네,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마진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 뭐 그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자기들 생각이 다 있는 거니까 그죠? 아이비들마다 자기 입장이 있는 거니까 저희는 그냥 열심히 보고 쓰고 우리 대충 읽으면 되는 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어제 그러니까 그 졸트에 그렇게 열광한 이유가 뭐냐? 그 일단 그 속내용, 그러니까 속내용 중에 속내용이 그러니까 시장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쿨링 시킨 거는 여기 보이시는 그러니까 고용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줄어든 그게 이제 한 거지
여기는 그러니까 레이오프 해고가 주도한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레이오프는 점점 줄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얼마 그래서- 전까지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음. 여기 그림 보시면은 그 2021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의 어떤 실업률 여기 나오는 그 실업률을 감안할 때 해서도 그 높은 채용과 이 퇴사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그 괜찮다가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 뭐 내용이 좋았다고 해야겠죠. 어쨌든 그 경기가 안 좋아서 막 해고를 하는 뭐 이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이 그림을 보시면은 미국의 현재 그러니까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그 노동 시장이 이제 피크 치는 기간 동안 이제 채용과 이직이 활발했었는데 현재는 보시면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떨어지는 속도가 잡이 사라지는 잡컷이 훨씬 많고 그 노동의 어떤 쇼티지가 나는 거가 줄어드는 것보다 얘가 좀 더 빨리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런 요거 하나 좀 보고 넘어가서 좋겠습니다. 네. JT 달력 꼴찌님이 네. 15,800원을 주시면서 이건 방사능 안 묻은 응원입니다라고 적으셨는데 그것 때문에 네. 그렇구나. 일본 그 일본 것 오염수 때문에. 때문에 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당연히 안 묻은 거죠. 고맙습니다. 네. 뭔지 갑자기 순간 헷갈려. 어제 네. 우리 이사님이 어제 원자력 관련 종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갑자기 헷갈렸어요, 제가. 네. 일단 뭐 그래서 네. 이런 그 고용 지표가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주식 시장으로 이제 영향을 줬죠. 예. 그런 그 가운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10년물이나 그 팁스 같은 5일 경우는 매도 신호 발생. 어쨌든 그 저항 레벨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전 고점 부근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거기다 얘까지 받쳐주니 주식 시장이 좀 움직였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시티그룹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있잖아요. 이코노믹 네. 서프라이즈 인덱스 CS라는 이게 이제 피킹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왜 그러냐? 13주 평균, 그러니까 변화율이 채권 수익률 변동과 상관관계가 높은데 지금 얘가 채권 수익률이 꺾이면은 같이 꺾일 가능성이 있어서 얘가 꺾이면은 경제 성장 둔화잖아요. 항생 네. 매도 신호 서프라이즈 발생. 인덱스가 낮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안 좋은 게 좋은 거로 작용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주식 시장이 급락이나 막 불안한 느낌에서도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뭐 이렇게 S&P 거기서는 매도 신호 좀 덜 발생. 됐다. 이렇게 시장의 급락,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부분은 결국 여기 보시는 크레딧 마켓이 되게 안정적으로 이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여건이 그러니까 뭐든지 불안하다 그러면은 크레딧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데 채권이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도 크레딧 시장은 전혀 이제 미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되고 어제 그 9월이 안 좋다고 했는데 그죠? 계절적으로 네. 이제 안 좋다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펀드 스트라트에서는 9월 한 2에서 3%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7월 고점 그 4,600 넘어설 거다. 이 이야기는 여기 이제 그 빈도수랑 이제 뭐 중간값 계산해서 하는 건데 뭐냐면 그 8월까지 그러니까 YTD 기준으로 그러니까 8월까지의 YTD 기준 네. 15% 이상 올랐을 때 뭐 그냥
그 오르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8월이 빠지 그 15% 오르는 동안 8월이 빠진 경우에는 9월이 올랐다. 뭐 이거거든요. 나스닥 매도 신호 그냥 발생. 이 그림을 이 표를 설명하자면 그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그 쭉 올라오다가 8월에 조정을 받으면 9월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뭐 그냥 이럴 수 있다지 이게 뭐 100% 이렇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그 이게 좀 그 포브스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유가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채팅창에서도 뭐 그 허리케인이 오면은 유가가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긴 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예, 최근에 그 수요와 공급, 뭐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뭐 계속 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기술과 단위 경제 인플레이션 상태의 함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여기에는 지금 $300까지 갈 수 있다. 배럴당.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 그림 보시면 2018년부터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조정이 되지 않은 지금 유가 가격이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조정된 레벨이면 현재 여기 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래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 달러 기준, 그러니까 2005년에 1달러가 현재는 1.57달러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인플레가 발생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걸 굳이 믿는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전망들이 뭐 석유가 조금 더 이제 가격 상승 요인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뭐 안석근 부장도 이야기했듯이 좀 그래도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 이제 그 불황, 호황 때는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환경을 신경 썼기 때문에 신재생이 좋은데 만약에 이제 혹시나 이제 불황이 오게 되면 그건 2순위로 밀리게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 여전히 그 미국은 재택근무를 좀 하고 있나 봐요. 아, 지금도요? 네, 그게 비율이 한 일주일 기준으로 한 일부분이 한 20에서 25%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그 아마존의 그 앤디 제시는 안 나오면 뭐 약간 자를 것 같은 그런 나스닥 분위기로 막 매수 신호 하듯이 발생. 뭐 S&P 매수 신호 발생. 일단 그 계속 복귀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팬데믹 때 47%에서 지금 20에서 25%까지 줄었는데 팬데믹 이전은 평균이 2.6%였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그 뭐 오피스가 이제 그 좀 안 좋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고, 아까 테슬라는 뭐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거래가 많고 거래가 활발했다는 이야기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행끼리 서로 채권 보유하는 거는 자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모건 스탠리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연간 이 규제가 시행이 되면 연간 3.5% 정도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된다. 지역 은행들 같은 경우에 특히 또 많은 부채를 조달을 해야 되는 곳, 그러니까 이번 조치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은행 안에 쌓아둬야 되는 곳,
네 군데 정도를 지목을 했는데 MMT, 시티즌, 노던 트러스트, 피프트 서드 이런 곳들은 좀 더 많은 부채를 조달해야겠다라고 찍었습니다. 근데 물론 CNBC에서는 여기에 대답을 요구했으나 대답은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코멘트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역은행들이 점점 더 장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구나. 앞서서 무디스라든지 S&P라든지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었죠. 지역은행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규제 당국은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규제를 이렇게 강화했지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은행들이 지켜서 안 지켰을 때 뭔가 벌을 준다든지 페널티를 주는 거는 3년이 여유가 있다. 그래서 한 번에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3년의 여유를 두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타격은 괜찮을 것 같다. 좀 시장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규제 당국이 내놓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 전체 자산의 3% 위험 가중 자산의 6%에 해당하는 이 돈을 쌓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75% 정도는 은행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5% 정도만 추가로 충당을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역은행의 어떤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덜할 거다. S&P 매도 신호 발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채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도 이제 장기채, 미국 장기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근데 미국 장기채는 사실 저는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고 있기는 해요. 완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금리 높아지는 대로 거기서 이제 또 제가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4% 중반 정도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특히 한국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한국은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국 장기채인데 한 4% 중반 정도 준다. 그럼 그것 자체도 괜찮은 것 같고 언젠가 나중에 이제 또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자본 차익도 얻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손실을 보고 있는 1인의 말이었습니다. S&P 매수 신호 발생. 들어가 볼게요. 독일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독일 하면 유로존의 비공식 리더죠. 그런데 이 독일이 올해 IMF가 예상한 유일한 역성장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IMF가 독일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0.3%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도 심지어는 1.5%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다 플러스 성장할 거다, 주요국들은 다 플러스 성장할 거다 예상하고 있는데 이 러시아조차도 플러스 성장,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경제가 그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러시아 경제는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는 상황에서 독일 경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0.3%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PD님 그 숫자표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MF가 예상한 여기 보시면 미국도 지금 올해 1.8% 유럽 지역도 한 0.9% 평균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독일만 마이너스 0.3%인 거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독일이 왜 이렇게 나빠졌냐, 물론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나빠졌냐라는 점을 조금 짚어보면 먼저 첫 번째는 독일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수출 지향형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 되고 미국은 워낙 내수든 뭐든 튼튼하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미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게 한 12%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수출 지향형인 국가들의 대체로의 어떤 문제점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 물건을 많이 사준다라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독일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이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수출에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중국이 독일의 물건을 많이 못 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독일의 경쟁자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의 가장 유명한 게 뭐죠? 자동차, 내연기관차. 우리 진짜 한국에는 독삼사 차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거리에 뭐 절반은 독삼사 같은데 이 독일의 내연기관차에 대한 대항마로 중국이 오히려 독일의 경쟁자로 부상을 하고 있고 신생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수출이 잘 안 된 게 이 독일의 어떤 경제가 나빠진 첫 번째 이유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두 번째는 독일이 워낙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렇죠? 저도 중소기업부 있을 때 야,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잘 돼야 된다. 독일처럼 다시 한번 제조업이 잘 돼야 된다. 물론 뭐 새로운 그런 어떤 첨단 기업들이 잘 되면 좋지만 이 경제를 튼튼하게 떠받치는 밑바탕의 제조업이 잘 돼야 된다. 이런 거 기사 많이 썼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렇게 전통산업, 제조업, 화학 강국인데 문제는 이 공장들을 돌릴 때 천연가스를 주로 러시아에 의존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들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그러면서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또 라인강에 가뭄이 들었어요. 거기를 통해서 물류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뭄이 드니까 이제 큰 배는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하겠죠. 그러면서 물류에도 타격을 입으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은 영향이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독일의 어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동전 앞면의 뒤에 가는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단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S&P 매도 신호 발생. 그만큼 다른 첨단 산업들, 그러니까 체질 개선에 조금 미온적이었다라고 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은 심지어 뭐라고 썼냐면 공공투자에 독일이 인색해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됐다. 그래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인터넷, 휴대전화 연결이 열악해졌다. 솔직히 미국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지금 미국 인터넷 정말 별로거든요. 그리고 휴대전화 정말 그 속도가 잘 터지는 데는 어제 그 똑같은 공원 안에 있어도 여기서는 인터넷이 잘 터지는데 몇 걸음 걸어가면 인터넷이 안 터져요. 오늘만 해도 지금 인터넷 때문에 고생을 해서 진짜 열이 받을 정도인데 어쨌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볼 때는 미국에서 볼 때는 선진국에 비해서 독일이 인터넷, 휴대전화 연결이 열악하다고 하네요. 이보다 더 나쁘면 얼마나 나쁘다는 건지 모르겠긴 한데 그래서 뭐라고까지 썼냐면 독일의 열차는 한때 굉장히 딱 그 정시에 들어오는 이런 걸로 유명했는데 이제는 지각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여전히 팩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는 굉장히 오래된 농담이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망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은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독일이 어제 이 320억 규모의 법인세 감면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소위 법안 이름을 성장기획법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이 성장기획법에 독일 정당들이 합의를 했어요. 이 성장기획법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기업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금을 깎아주는 기업의 대상은 뭐냐면 기준의 대상은 다 중소기업입니다. 직원 500명 이하, 매출 5천만 유로 이하의 사실 5천만 유로면은 얼마죠? 5천만 유로. 5천만 유로 하면 한 700억 정도 중소기업, 그 정도 하는 중소기업이 이 전체의 99%를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일은 중소기업 강국인 건데 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이 기후 변화라든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다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독일 경제가 위험에 빠진 이유가 에너지 때문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 의존도를 조금 낮춰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동시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서 좀 경제를 이렇게 부흥시켜 봐야겠다.
라는 건데 이제 두 가지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 향상하는 투자를 하면 거기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라고 나선 거고요. 이 성장기회법이라는 건 4년간 한시 적용을 하기로 했고 이 4년 동안 총 32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5조 원을 세금을 덜 걷게 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돈을 많이 풀고 경제를 좀 진작하고 이런 것들은 의도는 당연히 그럴 수 있으나 아까 독일 경제가 좀 이렇게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산업으로의 어떤 전환이 늦었다라는 점인데 이 기존 중소 중견기업의 혁신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 효율 이런 쪽으로 돈을 깎아주는 게 얼마나 좀 독일 경제의 긴 발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독일을 보면서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한때 잘 나갔다고 평생 잘 나가지는 않는구나.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간 기준으로 아까 아침에 독일과 스페인의 이 CPI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8월 CPI는 예상은 전월 대비해서 0.3% 오를 거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0.4% 나왔고요. 헤드라인 CPI가. 그리고 YOY,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6.4% 오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굉장히 높죠. 6%대니까. 예상은 6.3%였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고 스페인 역시 원래 7월은 2.1%였는데 8월 CPI 2.4% 상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스페인, 유로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걸로 드러나면서 이 다음 달 ECB 금리 인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는 조금은 더 높아진 상황이고 근데 이 데이터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나온 데이터는 유로존 전체 통화량이 1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라는 데이터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줄어들면서 그런 건데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좀 대출을 덜 받고 그러면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이 13년 만에 줄어들었다. 그래서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 통화량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은 조금 나왔고 라가르드 역시 데이터 디펜던스 하겠다 파월처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엇갈리는 데이터들 속에서 일단은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나스닥 높아진 매수 상황이다. 신호 발생. 그러나 일단 다음 달은 그래도 동결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다우존스 0.2%, S&P 500 0.28%, 나스닥은 0.3% 오른 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권금리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10년물 4.1%로 시장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비트코인은 그때 이제 어제 그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그 폐쇄형 비트코인 사모펀드를 ETF로 전환하는 소송에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 코인이 저희 어제 방송 끝날 때쯤에서 굉장히 한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S&P 매도 신호 발생. 빠지는 모습이네요. 물론 그러니까 어제와 비교하면 어제 아침과 비교하면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만 하루 24시간 전 기준으로 한 1%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왜 빠지냐라고 하면 사실은 어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게 물론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정표가 되는 사건인 건 맞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막 환호를 한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이슈가 완벽하게 해소된 건 아니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 SEC가 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그레이스케일의 상장 신청을 재검토를 할지
혹은 재검토를 하는데 거기서 승인을 할지 아니면 뭐 새로운 이유를 하나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뭐 새로운 이유를 가져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 승인 못해줘라고 이야기를 할지 혹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한 번 더 항소를 해서 한 번 더 소송을 진행을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 어제 갑자기 흥분했는데 조금 덜 흥분을 가라앉혀 보자. 갑자기 7% 올릴 것까지는 아니잖아.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후에 시장은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핵심 뉴스 3가지는 전해드렸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뉴스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기사로 하나 방송 시작 전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그 뉴스를 추가를 했는데 이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취재를 해서 단독 보도를 한 건데요. 일단 인상 시점은 10월 4일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주로 온라인 구매 같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금 더 인상하겠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취재를 해왔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또 다시 한번 발표를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 취재대로라면 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연간 5억 200만 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고 카드사가 그러면 왜 이렇게 수수료를 올리냐라고 하면 이 공식적인 이유는 사기를 예방하는 데도 우리는 돈을 더 쓰겠다. 그리고 혁신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겉으로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속마음은 당연히 골드 우리 매도 신호 발생. 라는 걸 테고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야 너네 수수료 좀 내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신용카드 경쟁법이라고 해서 이 비자랑 마스터가 너무 지금 미국 신용카드 시장을 거의 과점하다시피 두 회사가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래서 얘네가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고 불필요한 수수료를 걷어가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인하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인하하겠다라는 거에 발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상하겠다. 우리 진짜 못 살겠다. 이거 인상하겠다라고 맞불을 놓은 거여서 이 지점이 조금 흥미로운 포인트, 흥미로운 뉴스였고요. 이 카드사와 이 정치권의 이 알력 다툼이 이 긴장 관계가 어떤 쪽으로 좀 추가 기울지 계속해서 저는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 언론들을 살펴보면 가장 보도가 많이 되는 게 이 허리케인 이달리아 이야기예요. 나스닥 매수 신호 발생. 저널 1면도 허리케인 이달리아 얘기고 뭐 다른 외신들을 살펴봐도 허리케인 이달리아 얘기를 굉장히 S&P 매수 신호 발생.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오늘 플로리다에 상륙을 했습니다. 원래는 4등급이었는데 좀 3등급이 됐어요. 조금 더 강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풍속이 낮아지면서 다운그레이드가 3등급으로 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이잖아요. 그래서 폭풍일이 한 4.5m는 높이로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주민들 전체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또 주 전역의 학교는 자, 378 합니다. 청산대기예요. 378. 있을 수 있어서 뭐 휘발유도 416만 리터 비축유를 해줬다고 하고 근데 이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또 유가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로리다 지역에 폭풍이 몰아치면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청산됐습니다. 자, 378 터치가 됐고요. 376 빠르게 찍고 또 반등 주죠. 자, 일단 수익을 올렸고요.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고요. 위쪽에 올라오면 다시 매도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마음고생을 이만큼 시켰습니다. 그죠?
빠르게 그냥 또 뭐 별일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더니만요. 딱 한 방에 내려쳐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5분봉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요렇게 찍고 요 밑으로 요렇게 내려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쳤다가 이렇게 나스닥 내려옵니다. 매수 신호 그죠? 발생. 올라간 놈은 내려옵니다. 내려온 놈은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원리가 있기 S&P 때문에 매수 신호 발생. 조금만 고생하면은 이게 내려오는데 그죠. 어제 같은 그런 상황만 아니면 보통은 이런 일들이 계속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일단 이렇게 해서 어제 거 조금 많이 하고요. 또 보겠습니다. 또 왜 그러냐면 4시간 봉에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를 악물으면 여기까지도 끌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끝에 꼭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일단 1시간 봉이 이렇게 좀 어제처럼 이렇게 서서 이게 카바를 쳐줘야 되는데 위에가 열려 있죠 지금. 30분 봉도 지금 위에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올라오면은 매도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죠. 다시 지금 하단 딱 찍고 그죠. 여기에 376 라인, 376 라인이면은요 이게 5일 매수 신호 발생. 4시간 봉의 지지 라인이 여기 376 라인이죠. 여기 딛고 다시 갈 수가 있는 그런 라인이라 376 라인을 일단 청산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조정을 팍 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이 자리까지 딱 봤는데 정확하게 터치를 해서 오늘 좀 그래도 좀 그죠. 방장으로서 면이 좀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다시 한번 좋은 자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시간은요 우리 정혜원 분들과 함께 할게요. 공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다음 공개 방송까지 그죠. 안녕. 네 정혜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AI가 어떻게 돈이 될 수 있는지를 시장에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게 진짜 수치로 지금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AI로 인한 어떤 실적 아웃풋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점을 또 테슬라의 어떤 부정적인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네, 유가 관련해서는 오늘 그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네, 방금 발표가 됐죠. 원래 예상은 재고는 훨씬 더 많이 늘었네요. 원래 예상은 326만 배럴 정도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1058만 배럴 정도가 재고가 줄어들었고 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다는 지표로 볼 수가 있어서 유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이 인도 우주 경쟁 이야기 하나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인도가 얼마 전에 달 남극에 착륙을 성공을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달 남극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달 남극에는 얼음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얼음 녹여가지고 물도 만들고 뭐 물 분해해서 이제 수소 연료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달 남극이 중요한데 세계 최초로 인도가 달 남극에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가성비 좋게 착륙을 해서 다른 나라는 지금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받았었는데 이 달 남극 착륙에 이어서 다음 달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라그랑주 일지점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위성이
125일이 소요가 된대요. 125일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끊긴다고요? 여기 인터넷은 지금 괜찮은데 아마 스튜디오 인터넷이 조금 더 불안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라그랑주 1지점, 여기가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인데 여기까지 가는데 125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가서 오로라 그리고 위성 고장 뭐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 태양풍을 연구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네, 또 어떤 분은 안 끊긴다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독일을 욕할 게 아닌데,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은요, 이 PC 데이터 나오는 날입니다. 7월 PC 데이터 나오는데요. 예상은 4.3%로 예상을 하고 있고, 6월에는 4.1%였는데, 만약에 예상대로 나온다고 하면 좀 PC 데이터가 고개를 조금 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 나오는 PC 데이터도 제가 또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약간의 어떤 덜컥거림 중에서도 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 1800명 봐주시고 계신데 좋아요 많이 부족합니다. 한 번씩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내일 또 봐요. SM 나스닥 매도 신호 발생. 선물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